우리가 작품 조형 분석을 하지만, 어, 그냥 좀 자유롭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는 주위에서 자주 보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조형 분석이라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인데요. 이렇게 보면 사선 구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색깔의 반복. 그래서 이런 반복들이 저절그런 재미가 주고 또 이렇게 어떤 소실의 방향성을 주면서 어떤 그 그림의 중심이 이쪽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술학원에서 주로 하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화면의 중심이 여기가 있죠. 그걸 감싸고 있고 운동감 그리고 반복 어, 그리고 소실이 두 개가 만나서 이쪽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하고 레드 뭐 이렇게 해서 어, 화면을 했죠. 다소 복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레이로 돼 있네요. 뭐 비슷한 사례고요. 이제 우리가 그 정물화에서 주로 보는 것인데 이제 이게 그 수직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평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반복, 색깔로 반복하고 크기가 작아지지만 비슷한 모양이 있어서 반복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 소실의 역할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색깔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죠. 풍경화의 정형적인 사례입니다. 3점 투시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두 개, 한 개. 삼각형 구도, 안정감, 그리고 삼각형 구도의 가장 핵심은 또 집중감이죠. 뭐 색깔로 통일을 했고, 그래서 뭐 반 잘라서 재미도 주고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우측에 테이블을 놓고 가족 4명이서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찍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삼각형 구도가 있어서 집중감을 주고 수평 구도의 안정감 그리고 두 사람의 수직 구도, 뭐 엄숙함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컬러를 맞췄고요. 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이제 화이트에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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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부분에 블랙 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작가 사진인데요. 수평 그리고 사선 소실점이죠. 소실점 1.2시 해서 집중감이 있고 뭐 원근법으로 해서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소 답답해 보이는데 그래도 요 웨이브가 이렇게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각선 구도에서 소실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광석 구도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가까운 것, 먼 것. 하지만 그림이 전체적으로 약간 몽환적이어서 이렇게 강한 원근법보다는 약간 평면적으로 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대각선 구도의 대표적인 거죠. 집중감을 주고 원근법을 줘서 거리감을 주고 어, 그렇습니다. 좌우측에 수직 구도. 사진을 똑같이 찍더라도 이 뷰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사선 구도인데 이게 이제
사물이 실체에 의해서 이게 역사선 구도가 돼서 굉장히 이렇게 쏠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받쳐주는 그런 구도입니다. 수평 구도, 반복, 뭐, 그래서 재미인데 주제가 다소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그림은 그냥 그 같은 색깔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도보다. 네, 비슷한 색깔의 그레이 계열의 그린, 뭐 회색 계열로 해서 이렇게 분위기로 찍었고, 이 선들이 율동감을 주고 반복해서 어떤 방향성도 주고 그래서 답답한 느낌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진에 있어서 구도에서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진 많이 찍지만 반복과 율동감을 주죠. 수평 구도 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미러되면서 어, 이 반복이 한 번 더 강조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거는 주제가 좀 더 명확하죠. 앞에 거에 비해서. 그리고 바닥이 그 역광에 의해서 어두워짐으로써 더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더 돋보여주는 그런 구도로 보입니다. 정말 몽환적이죠. 수평 구도의 주제 포인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게 왜 대각선 구도냐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물결에 의해서 어쨌든 이 대각선 구도의 핵심이 그 중앙에 그 시선이 집중되고 주인공이 부각된다라는 측면에서 수평 구도와 함께 대각선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난 거죠. 약간 이게 우측으로 미루면서 여백도 주고요. 동양화적인 그런 사진 기법으로 그리고 수직 구도가 있어서 엄숙함과 안정감을 같이 주면서 요걸 조금 설명을 하면 동양화에서는 그 사물을 칠을 하죠. 그래서 블랙, 화이트.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좀 그림이 약한데 앞에 거는 진하게 칠하고 뒤에는 약하게 칠함으로써 원근법을 나타내는데요. 동양화 기법에서는 주제를 더 진하게 칠한다는 것. 요거는 영화 사진인데요. 요렇게 정광석 구도여서 원근법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평면적으로 해서 어,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좀 그 운동감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고 사선 그 운동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수평 구도보다는 사선 구도를 했고요. 수직적인 느낌을 줘서 운동감과 그리고 뭐 엄숙함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면 밀로의 비너스인데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 조각이나 건축물 같은 것들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좀 그 주변의 요소들이 많아서 주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달리 한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그 조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체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 조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퀄리티의 사진을 찾아야 됩니다. 얘도 지금 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뷰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도 달라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거와 좀 다르게 느낌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조각에서. 네, 그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작품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형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번 작성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동서양 미술사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선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미술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자기가 발표한 미술사의 작가나 작품 중에 선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작가 소개를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듯이 그 시대 구분에 의해서 그 작가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다음 작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 4번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그 작품을 그 소개할 때 그 일반 방법을 찾아보면 이제 일반 그 미술사 사전이나 아니면 뭐 그 아마 미술사 사전 또는 다른 사전이나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어, 내용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는 매우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그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이 작품을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그 초대전 어, 미술관 같은 데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논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5번이 우리가 이제 그 루펜스의 조형 분석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분석을 하고 나중에 자신이 느낀 점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의 샘플로 신윤복에 대해서 조선시대 후기의 화원이고 도화서라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 국립미술관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뭐 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미인도, 단오도, 선유도 같은 것이 있고 풍속화를 비롯해서 산소화 같은 거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김홍도, 조선 후기 김홍도와 꼭 그 두 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참신한 색채와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을 주로 했고 낭만이나 애정을 다룬 풍속화에 능했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데 소재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그리고 그 상황을 포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인물들을 표현하는 것이 김홍도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좀 더 풍자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신윤복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단오 풍경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있고요. 단오날 이제 기생들이 물가에 나와서 이제 머리를 감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인터넷 발췌를 해봤는데요. 뭐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이 아름다움. 요거는 이제 신용복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과 아름다운 채색을 주로 하였으며 매우 세련된 감각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러니까 고루하지 않고 정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 어, 미술 자기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요 조선 후기의 생활상과 멋을 생생하게 전하여준다. 요 멋이라는 것이 이제 신용문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소재의 선정이나 포착, 구성 방법, 인물들의 표현 방법 이런 그림을 보면 느낄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자기가 화면에서 보이는 요소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선 구도, 호선 구도와 정광형 구도를 제일 중요시 여기게 봤고요. 메인 구도라고 보고 수평 수직 구도, 그 다음에 반복, 그리고 사선 구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원근법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본 것, 정광형 구도, 사선 구도, 그리고 수직 구도,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의 반복을 통한 수평 구도, 반복과 비슷한 크기의 사람들이 반복되면서 수평되는 구도, 그리고 채색, 중앙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뒤에서 보면 정광형 구도의 특징이 원근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근경, 요 꺾이는 부분이 앞부분이 근경, 중경, 원경 이렇게 되고요. 요 호선 구도는 강한 이제 운동감과 그런 걸 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런 느낌이 어,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상승감과 엄숙함, 단정함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수직 구도를 주고요. 어, 이,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 수직 구도의 느낌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수직 구도가 있는데 그 상승감과 엄숙함, 그러니까 그림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다소 풍자적인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직 구도를 이용을 해서 단정함,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풍기는 느낌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평 구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동감, 비슷한 크기가 3개 이상 반복이 되면서 수평 구도와 재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넓은 구도가 여백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소 많은 소재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구도에서 통일성이 중요한데 통일감을 색깔로 물론 동양적인 이 색깔로 안정감을 잡아준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적인 브라운색으로 전체적인 통일감과 안정감을 준다. 주인공 채색은 화면 중심으로 보여준다. 네. 그 정광형 호송 구도를 통한 강한 운동감이 있는 원본을 구분하는 화면 공간을 보여준다. 좌우측 인물을 수직으로 배열함으로써 상승감과 엄숙함, 단정함을 준다. 수평 구도는 전체 화면이 안정감과 율동을 준다. 우측 여백은 다소 복잡한 구도를 안정감 있게 구성해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조형 분석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 내용과 제가 본 느낌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뒤에 여러분은 그 본인의 이제 소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형식만을 우선 한 거고요. 이제 그 신용복의 다른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그 앞에서 본 그림은 다소 복잡한데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반복, 이런 걸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중경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약간 제가 볼 땐 이런 사선 구도의 느낌과, 그래서 이 다소 정적인 분위기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받쳐주는 사선 구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율동감과 강한 운동감 이런 것들이 살짝 뒤에 보여줌으로써 다소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의 단순함을 이렇게 퍼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단순한 구도인데요. 우리가 정형적인 삼각형 구도인데 여기서 보면 저는 앞에 인물과 뒤에 인물이 화이트, 블랙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각형에서. 그래서 동양화에서 흔히 보는 이제 산을 그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약간 원근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사선 구도를 줌으로써 수평 구도를 주지 않고 약간 사선 구도를 주면서 운동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화면에 음, 너무 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치마폭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약간 이 치마의 그 웨이브가 그 어떤 호성 구도로서 어떤 운동감이나 이 치마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림 안에서의 리듬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색은 이제 나름대로 화이트와 블랙에서 원근을 강조하고 화면의 중심을 이제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선정할 때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 복잡한 그림보다는 단순 명료한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그 자료가 어, 잘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찾아서 한 페이지 정도 레포팅을 한 다음에 저랑 디스커션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